형민 씨? 설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5년 만에 찾은 아들의 묘지에서 정희숙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이별했던 그 남자가 묘지 관리인 복장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5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숨긴 운명을 묻은 곳입니다. 남자가 건넨 낡은 손수건을 본 순간 정희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에게 덮어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날 정희숙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른 날이었습니다. 정희숙은 검은색 한복을 단정히 입고 묘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국화꽃다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정희숙이 작게 중얼거리며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 달리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묘지 관리사무소를 지나 언덕길을 올라가니 익숙한 묘비가 보였습니다. 효자 강민준 지묘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암 묘비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왔다. 정희숙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오죽이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정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정희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었단다. 엄마가 너무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묘지 뒤편 소나무 그늘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낡은 모자를 쓴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정희숙이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노인이 정희숙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세월에 깊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30년 전 그 사람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형민 씨? 정희숙이 벌떡 일어서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숙 씨, 오랜만입니다. 은영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숙이 그 손수건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에게 덮어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매듭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곳은 5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숨긴 운명을 묻은 곳입니다. 은영민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정말 죽었어요. 5년 전에. 정희숙이 급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민이 정희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감시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은영민이 작은 USB를 정희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숙이 USB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은영민이 말을 마치자마자 묘지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은영민이 정희숙의 어깨를 가볍게 밀며 말했습니다. 정희숙이 뒤돌아보니 은영민은 이미 소나무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정희숙이 소리쳤지만 은영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숙이 급하게 USB를 한복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희숙이 다시 묘비 앞에 앉아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모님, 정희숙의 전담비서 김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 과장이 정희숙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정희숙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희숙은 계속 손수건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은영민과 헤어질 때의 그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강태호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묘지에는 다녀왔나? 강태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정희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만나지는 않았나? 강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민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강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자가 뭐라고 했나? 강태호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정희숙이 강태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벌떡 일어나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즉시 그자를 찾아내라. 당장. 강태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정희숙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폴더는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라는 제목의 폴더였습니다. 정희숙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생부 은영민 마이너스 유전 혈액병 관련 기록. 정희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숙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은영민 씨가 납치됐습니다. 긴급 상황. 정희숙이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서둘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연결됐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정희숙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해외에 있어요. 민준이와 함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다고? 정희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위험해요. 유전된 희귀 혈액병 때문에 48시간 내 수혈하지 않으면. 서연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정희숙이 소리쳤지만 이미 통화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희숙이 급하게 USB를 꺼내 다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암호가 걸린 폴더들을 보며 은영민이 건넨 손수건을 떠올렸습니다. 손수건 뒷면의 매듭 문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꽃잎 모양이 3개, 그 안에 숫자처럼 보이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513. 정희숙이 문양을 해석해 암호창에 입력했습니다. 폴더가 열리며 민준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숙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겠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죽음을 위장하지 않으면 엄마와 친아버지를 모두 해치겠다고 했거든요. 정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친아버지가 은영민 씨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침묵했어요. 정희숙이 가슴을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정희숙은 강태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강태호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서재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간 정희숙은 낡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사용해온 금고였습니다. 정희숙이 기억나는 번호들을 입력해 봤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출생 관련 서류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숙이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30년 전 은영민으로부터 민준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정희숙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정희숙이 급하게 서류를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정희숙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자를 데려왔지. 강태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영민을 어디에 가뒀어요? 정희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도 알만한 곳이야. 30년 전 그자와 만나던 별장 말이야. 강태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정희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별장은 은영민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면 당신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거예요. 정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무슨 비밀 말인가? 강태호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의 친아버지가 은영민 씨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 정희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누가 믿겠나? 강태호가 정희숙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강태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자에게 좀 더 세게 해도 된다고 전해. 강태호가 전화를 끊으며 정희숙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숙이 강태호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희숙이 방으로 돌아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은영민을 구하고 아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검은색 승용차들이 저택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자신까지 감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희숙이 휴대폰으로 과거 강태호의 사업 경쟁자였던 박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희숙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어요. 정희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호의 경호원 배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정희숙의 요청에 박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시는 건 아니죠?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정희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박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호의 경호원들이 교회 별장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정희숙이 결심을 굳히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희숙이 별장 근처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뒤에서 별장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별장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숙이 깨진 창문 사이로 별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영민이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은영민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말해. 강태호가 은영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가짜로 묻었지만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 은영민이 피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주먹으로 은영민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둔한 소리가 별장 안에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야? 내 아들이 아닌 그놈이. 강태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희숙이 창문에 매달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운명의 비극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숙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별장 외곽 도착. 함께 구출 작전 시작해요. 정희숙이 뒤돌아보니 서연이 나무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정희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IT 보안 전문가예요. 경호원들 통신망 해킹할 수 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돼? 정희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48시간 시한부 상태로 해외 요양원에 있어요. 어머님 혈액이 꼭 필요해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숙이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 아내와 아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정희숙이 전화기에 대고 협박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어디 있어? 강태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숨긴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정희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별장 안에서 강태호가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강태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정희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으로 경호원들의 무전기를 해킹했습니다. 가짜 지시를 내려 경호원들을 별장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서연이 정희숙의 손을 잡고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 별장 뒷문의 전자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몇 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민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민 씨. 정희숙이 은영민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은영민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정희숙을 알아봤습니다. 희숙 씨, 위험해요. 빨리 가세요. 은영민이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민 씨, 같이 가요. 민준이를 구하러 가요. 정희숙이 은영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짜 묘지 아래에 민준의 은신처, 좌표와 비자금 장부 원본이 있어요. 은영민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숙 씨. 은영민이 정희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미끼가 될 테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아들을 구하세요. 은영민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서렸습니다. 정희숙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5년 동안 오해했어. 정희숙이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민준 오빠의 생명은 어머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달려 있어요. 서연이 정희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 도망쳤던 게 아니라
어머님과 친아버지를 만나게 하려던 마지막 희생이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밖에서 경호원들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차로 은영민을 부축해 나갔습니다. 정희숙이 은영민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해줬습니다. 형민 씨, 고마워요. 30년 동안 혼자 견뎌내느라. 정희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리세요. 그것만이 내 소원이에요. 은영민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서연의 도움으로 우리 아들이 살아날 거예요. 은영민이 정희숙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별장을 빠져나올 때 강태호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희숙과 서연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정희숙의 마음은 30년 전 기억과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늙어 보였습니다. 형민 씨와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어. 문학과 학생이었지. 정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지. 정희숙이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강태호가 나타났어. 재벌가 아들이었거든. 정희숙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형민 씨의 작은 출판사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었어. 정희숙이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제로 데려갔지. 부모님을 협박해서. 정희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형민 씨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 정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태호는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더욱 잔혹해졌어. 정희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민 씨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나를 감금했지. 서연이 정희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습니다. 민준이를 낳고 나서도 형민 씨를 만날 수 없었어. 정희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24시간 감시를 붙였거든. 정희숙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희숙이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희귀 혈액병은 유전병이야. 나한테서 민준이에게 물려간 거지. 정희숙이 서연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RH 음성에 추가로 희귀 항원이 있어서 수혈이 거의 불가능해. 정희숙이 의료진 소견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혈액만이 민준 오빠를 구할 수 있어요. 서연이 의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줘. 정희숙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IT 보안 전문가이면서 간호사 자격도 있어요. 서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의료 쪽 일도 배웠거든요. 서연이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혈액병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겼습니다. 오빠의 도피를 도우면서 의료 지원도 함께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습니다. 해킹 기술로 강 회장님의 감시망을 피하고 간호지식으로 오빠의 건강을 관리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의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5년간의 잠적은 오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작전이었어요. 서연이 화면에 나타난 복잡한 계획표를 가리켰습니다. 은영민 아버님과도 비밀리에 연락하며 모든 걸 준비했어요. 서연의 설명에 정희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형민 씨도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정희숙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희숙과 서연이 서둘러 공항을 나섰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지에서 은영민이 미리 연락해둔 조력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성 2명이 작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 선생님이 보내셨다는 분들이시죠? 현지 조력자 중 한 명이 정희숙에게 물었습니다. 네, 급히 요양원으로 가야 해요. 정희숙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량을 준비해뒀습니다.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조력자가 짐을 받으며 안내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은영민이 강태호에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 풀려난 은영민이 안전한 곳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호, 이제 끝이야. 은영민이 강태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가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은영민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강태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5년 전부터 해외에 살고 있어. 당신이 협박해서 죽음을 위장했지. 은영민이 냉정하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자금 장부 사본도 이미 언론사에 보냈어. 은영민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30년 전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도 함께. 은영민의 목소리에 복수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강태호가 전화기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정희숙과 서연이 탄 차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GPS에 따르면 요양원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는 침엽수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서연이 정희숙을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이 상태는 어때? 정희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매우 약해진 상태예요. 수혈이 시급해요. 서연이 휴대폰으로 요양원과 연락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검은 헬멧을 쓴 2명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뒤에 누군가 따라와요. 정희숙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보낸 추격자들이에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어 급히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GPS 교란 시스템을 가동할게요. 서연이 집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추격자들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 GPS가 교란되어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방향을 잃을 거예요. 그 사이에 도착해야 해요. 서연이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산길 끝에 작은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희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정희숙이 요양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정희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들을 향한 간절함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셨군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정희숙의 손을 잡고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정희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희숙이 침대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왔어. 엄마가 너를 살릴게. 정희숙이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정희숙을 향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정희숙이 민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정희숙이 민준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이 의료진과 함께 수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혈액형 재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긴급 수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수혈을 시작해야 해요. 서연이 정희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료진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정희숙이 수혈대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정희숙의 팔에 주사 바늘을 삽입했습니다. 따끔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희숙은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피가 너에게 가고 있어. 정희숙이 민준의 손을 계속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정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붉은 혈액이 투명한 관을 타고 민준의 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희숙은 자신의 생명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은영민과의 사랑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친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형민 아버지는 안전해. 너를 지키려고 모든 걸 희생하셨어. 정희숙이 민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친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사랑으로 살았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면서 민준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혈압과 맥박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의료진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서연이 정희숙의 다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5년 전 도망간 게 아니었구나. 정희숙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친아버지를 만나게 하려던 마지막 희생이었어요. 서연이 고백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희숙이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준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두 분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민준이 정희숙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비록 숨어 살았지만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어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혈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정희숙이 은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영민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희숙 씨, 민준이는 괜찮나요? 은영민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형민 씨,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요. 정희숙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요? 은영민의 목소리에서 30년 만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지켜낸 우리 아들이에요. 정희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강태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요. 은영민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내일이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은영민의 말에 정희숙이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혈 덕분에 기력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죠? 민준이 정희숙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어. 정희숙이 민준과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친아버지의 헌신과 엄마의 사랑, 서연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정희숙이 세 사람의 포옹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창가로 가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민준의 말에 정희숙과 서연이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수혈 후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가 39도를 가리키며 빨간불이 깜빡였습니다. 정희숙이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댔을 때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정희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숨이 가빠요. 민준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와 민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청진기로 폐음을 들어보던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폐렴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정희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혈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어요. 간호사가 민준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요양원 시설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해요. 의료진의 말에 정희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간신히 구한 아들을 또다시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추적 경보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서연이 노트북을 급하게 열며 외쳤습니다. 조직의 추격대가 이 지역 반경 10km까지 접근했어요. 서연이 GPS 추적 화면을 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서연의 손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희숙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검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정희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은영민이 강태호의 용병들에게 마지막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안에 숨어있던 은영민이 정희숙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희숙 씨, 듣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들어주세요. 은영민의 목소리에 비장한 결의가 담겼습니다. 내가 마지막 미끼가 될 테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아들을 이송하세요. 은영민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잡는 동안 민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은영민의 메시지가 정희숙의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은영민이 떨리는 손으로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호, 거래를 하자. 은영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부정유산 문서 원본을 줄 테니 추격을 멈춰라. 은영민이 마지막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대신 민준이와 희숙 씨는 건드리지 마라. 은영민의 목소리에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강태호가 전화 너머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내 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강태호가 모든 추격대와 용병들을 은영민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정희숙이 급하게 자신이 가져온 보석 상자를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귀중한 보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걸로 긴급 의료 수송팀을 부를 수 있을까? 정희숙이 보석들을 서연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충분해요. 제가 연락할 곳이 있어요. 서연이 급하게 국제의료 수송 서비스에 연락했습니다. 1시간 내에 헬리콥터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서연이 통화를 마치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추격대를 따돌려야 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정희숙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반드시 구해줄게. 정희숙이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은영민 아버님이 말씀하신 비밀 통로가 어디야? 정희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지하에 오래된 방공호가 있어요. 서연이 건물 구조도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곳으로 피해서 헬리콥터가 올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해요. 서연이 민준을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강태호의 용병팀이 은영민의 마지막 은신처인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은영민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민준의 낡은 아기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아기 신발, 노란 털모자, 흰색 턱바지가 낡은 상자 안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그 물건들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영민의 친아버지로서의 헌신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걸 간직하고 있었다고? 강태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30년간의 질투와 악행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지만 증오심은 더욱 극대화됐습니다. 정희숙이 민준을 안고 지하 방공호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준이 정희숙의 목에 기대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친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신 덕분에 민준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희숙이 민준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아버지의 희생과 며느리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과 죄책감이 복받쳤습니다. 서연이 지하 방공호 입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철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님, 이곳에서 기다려요. 서연이 정희숙과 민준을 안전한 곳에 안내했습니다. 저는 위에 남아서 보안 시스템을 조작할게요. 서연이 노트북을 들고 다시 올라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정희숙이 며느리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빠를 살리려면 추격을 지연시켜야 해요. 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의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조직의 추격을 늦출게요. 서연이 정희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 오빠를 부탁드려요. 서연이 희생적인 마음으로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방공호 안에서 정희숙이 의식을 잃은 민준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영민이 강태호의 용병들에게 붙잡힌 후 낡은 공장 창고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손목에 묶인 밧줄이 팽팽했지만 은영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이제 모든 걸 끝내자. 은영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은영민 앞에 서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끝내다니 무슨 말인가? 강태호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저지른 살인교사를 시인하는 녹취를 확보했어.
은영민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출생 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증거도 함께. 은영민의 말에 강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헛소리 말고 어서 죽어. 강태호가 소리를 지르며 은영민을 때렸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가 언론사와 검찰에 전송됐어. 은영민이 피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면 당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될 거야. 은영민의 말에 강태호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시각 요양원에서는 정희숙이 민준을 안고 지하 방공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체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희숙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참아줘. 정희숙이 아들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서연이 지상에서 보안 시스템을 조작하며 추격대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서연이 집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요양원 정전이 됐습니다. 서연이 전력 시스템을 차단한 것입니다. 성공했어.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요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들 것을 들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환자가 어디에 있나요? 구조대원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지하 방공호에 있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서연이 의료진을 안내했습니다. 정희숙이 민준과 함께 들것에 실려 헬리콥터로 옮겨졌습니다. 국제의료센터로 향하는 긴급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의료진이 민준의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항생제 주사와 산소 공급으로 상태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정희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체온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의료진의 말에 정희숙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국제의료센터에 도착한 민준은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렴 치료와 함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정희숙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며 은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민 씨, 민준이는 안전해요. 정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은영민의 목소리에서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형민 씨는 괜찮으세요? 정희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은영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는 은영민이 확보한 강태호의 살인교사 녹취와 출생증명서 조작 증거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대기업 강 회장, 30년 전 살인교사 의혹 제기, 출생증명서 조작으로 친자관계 은폐, 강태호가 모든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권력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영민이 경찰서에서 풀려나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제 아들의 생명과 그 어머니의 명예였습니다. 은영민의 당당한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서연이 국제의료센터에 도착해 정희숙과 재회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이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체포됐고 은영민 아버님은 무사해요. 서연의 보고에 정희숙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정희숙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벗으며 정희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폐렴을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숙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희숙과 서연이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죠? 민준이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어. 정희숙이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민 아버지는 영웅이 되셨어. 모든 악을 무너뜨리시고. 정희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정희숙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5년 동안 오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말에 정희숙이 놀랐습니다. 오해해서 감사하다니? 정희숙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 끈끈해졌거든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숙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희숙의 말에 민준도 함께 포옹에 참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악몽이 완전히 끝나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영민이 한국에서 보낸 메시지가 정희숙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영민의 마지막 메시지에 정희숙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강태호가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숙은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서울의 저택 대신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민준이 마을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만의 삶을 살아보자. 정희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보다 이런 곳이 훨씬 좋아요. 서연이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한옥집을 개조한 집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이 밭일을 하고 서연이 마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정희숙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희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이장님이 정희숙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이장님. 토마토 모종을 심으려고요. 정희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부지런하시니 감사하죠.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몇 달 후 정희숙은 마을 중심가에 작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곳에 형민봉사센터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영민의 이름을 딴 봉사센터였습니다. 어머님, 이 이름 괜찮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민 씨의 헌신을 기리고 싶어 30년 동안 혼자 견뎌낸 그분을 위해서. 정희숙이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봉사센터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민준이 노인분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서연이 청소년들의 진로 지도를 했습니다. 정희숙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 여사님, 이렇게 매일 와주시니 고마워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정희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보람을 느껴요. 정희숙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민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희숙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네.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정희숙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영민이 직접 그린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을 되살려 그린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정희숙이 그 그림을 봉사센터 사무실 벽에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영민의 사랑이 담긴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봄이 되자 정희숙이 봉사센터 마당에 특별한 꽃을 심었습니다. 은영민이 5년 동안 민준의 가짜 묘지에서 가꿨던 것과 똑같은 희귀한 꽃이었습니다. 연보라색 작은 꽃들이 피어나자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정 여사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마을 주민이 물었습니다. 사랑초라고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피는 꽃이래요. 정희숙이 꽃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정희숙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정희숙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니. 정희숙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회가 담겼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민준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정희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친아버지의 헌신을 완성한 것 같아요. 민준이 봉사센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민준의 말에 정희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웃음이 나의 영원한 행복이야. 정희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정희숙 가족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가문의 명예나 재산 대신 사랑과 헌신을 택한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정 여사님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마을 이장님이 다른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저렇게 겸손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주민들이 정희숙 가족을 존경하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1년이 지났을 때 정희숙은 매일 아침 봉사센터 마당에서 꽃을 가꿨습니다. 사랑초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서 마당 전체를 덮었습니다. 형민 씨,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정희숙이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정희숙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이 마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민준이 기른 상추로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게 진짜 우리 삶이야. 정희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형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자. 민준이 두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봉사센터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희숙이 은영민의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멀리 있어도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젊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정희숙은 화려한 재벌가의 삶을 버리고 시골 마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은영민의 이름을 딴 봉사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을 돕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되었죠. 가장 값진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죠. 은영민의 숭고한 희생과 정희숙의 모성애, 서연의 헌신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